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국어를 독학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시면 최소한 2, 3등급까지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제목이 독학서보다는 국어 기출문제집을 2권 이상 사라인데, 여러분들께서 국어 기출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거를 막상 제대로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죠. 제가 아주 쉽게 제대로 기출 분석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즘 독학서라는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피렘도 있고요. 아니면 국어의 기술도 있고요. 아니면 국일만 이런 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독학서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보면 안 되는 사람이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기준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학서를 보면 안 되는 사람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어를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독학서를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국어를 해도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사고과정,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신만의 생각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걸 보더라도 그걸 자기식으로 받아들여 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독학서를 보더라도 그걸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신의 사고과정의 오류가 무엇인지 코칭을 받고 코멘트를 받아서 그 자신만의 틀을 깨부숴야 돼요. 그래야지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자기가 하려는 대로 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 될 거예요.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사슬을 끊어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런 친구들 사고과정을 다 분해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고과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결과물을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독학서를 보고 내가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독학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책을 보고 서면으로 종이를 보고 내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반드시 결과물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비추드립니다. 특히 2월부터는 독학서를 보면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하겠다라면 제가 말릴 길은 없지만, 제가 학원에서 근무하면서도 아이들을 봤을 때 몇몇 친구들이 이제 독학서 가지고 공부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보통.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처음인 사람들은 독학서를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독학서에는 그 기출문제를, 기출지문을 막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 독학서를 보는 친구들은 스스로 이제 지문을 분석하는 데 치중을 하기보다는 이 책을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필자 선생님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수험생한테는 그 어떤 독학서의 내용을 신뢰하게 되고 자신의 사고과정을 신뢰하지 않게 되거든요. 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내 생각보다는 그 전문가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독학서뿐만 아니라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그런 사고과정이 적혀진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처음인 사람들은 이러한 독학서나 선생님의 사고과정이 담겨있는 자료집보다는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보시면 안 되는 친구들은 독학서만으로 공부를 끝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피렘만 보고 보면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독학서 보면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이런 걸 기대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친구들을 봤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독학서를 봐도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비 고1에서 고2는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글 읽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써놓은 걸 보면서
좀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고3 기출을 한 번도 안 봤을 텐데 그럼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까먹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텀이 많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독학서를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수능이 끝난 직후 지금 거의 1월이 다 되어 가는데 1월 사이에 모든 수험생들은 독학서를 봐도 괜찮아요. 보통은 이제 고3 친구들에서 N수생 친구들일 텐데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한 번씩은 다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1월까지는 이 독학서를 보면서 자신의 사고과정 중에 틀린 게 있나 없나 점검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진지하게 이걸로 공부하겠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가볍게 읽으면서 나의 사고과정이 어떻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고를 하며 또 이걸 이용해서 나의 사고과정은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겠다라는 용도로 쓰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2월까지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1월까지만 보는 걸 추천드리고 2월부터는 여러분들의 공부를, 여러분들의 사고과정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이 친구들은 봐도 돼. 기출 회독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기출 문제를 엄청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 친구들은 정답을 외울 정도로 봐. 지문 내용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봐. 그래서 더 이상 기출 문제 보고 싶지 않아 해. 이런 친구들은 독학서를 보면서 전문가들의 사고과정과 자신의 사고과정을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때도 다만 독학서만으로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생각은 도둑놈 심보이고 이걸 참고로 해서 나의 사고과정을 발전시키려고 해야지 이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독학서를 맹신하거나 아니면 기출분석을 기계적으로 할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아이러니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기출분석을 제대로 해서 읽기 방법을 제대로 익히고 이해력을 확보하고 문제풀이법을 제대로 확보한다면 성적은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는 제대로 분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칼이라는 도구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네. 범죄자한테 들려있으면 그건 흉기가 되는 거고 요리사한테 들려있으면 멋진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양날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분석을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기출분석 하시기 전에 전문가한테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상담을 해서 제대로 된 설계도를 얻으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전략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돼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자, 두 번째, 하루에 3시간씩 국어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3등급에서 5등급에서 안 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제대로 다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봐서 질려버리기 때문에 국어 공부를 놓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기출 공부의 국어 공부의 아이러니. 지문은 다 이해가 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문 이해가 다 돼도 문제는 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번째, 육모랑 구모 때는 등급이 나와. 1, 2등급이 나와. 근데 수능 때는 항상 3등급에서 5등급이야. 미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빌드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기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이런 친구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기출 분석을 하기는 했으나 수능에 필요한 독해력과 문제풀이력을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고의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거죠. 생각의 근육이 발달되지 못한 거예요.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무거운 물체를 들 때 단련하는 근육이 있고 아니면 가벼운 물건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근육이 또 따로 있겠죠. 여러 가지 근육들이 다 이제 단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사고의 방향이나 패턴이 딱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의 사고 과정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어떤 쪽으로의 사고 과정은 발달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 유형은 어렵게 나와도 다 맞추지만 쉬운 문제는 매가리 없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데 너는 왜 쉬운 문제를 틀리냐가 아니라 그쪽 부분의 근육은 단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틀린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근육을 효율적으로 슬림 탄탄하게 만들려면 여러분 기구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맨몸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맨몸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근육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기구 운동을 하는 거예요. 중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몸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맨몸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맨몸 운동의 단점은 뭐냐? 졸라 힘들어. 기구 운동 같은 경우는 앉아서 아니면 엎드려서 고정된 자세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들 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해요. 맨몸 운동보다는. 대신 효과는 적어. 왜냐면 근육이 골고루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고정된 근육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맨몸 운동 하는 게 훨씬 좋아. 힘들지. 하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사고의 근육을 만들려면 맨몸 운동과 비슷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적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기출 문제집을 최소 2권 이상 구매해. 2권 이상 구매를 하고, 자, 문제 내용은 똑같지만 해설지가 다르죠.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기본적으로 2번 이상 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풀고 분석한 뒤에 2개의 해설지를 놓고 자, 적용을 해봐야 돼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회독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첫 번째 기출 문제집을 풉니다. 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 해설지와 B 해설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을 확립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첫 번째 과정을 하고 나면 뭔가 알듯 말듯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2번째 기출문제집, 문제편은 아직 안 풀려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풀이를 하면서 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회독을 할 때 이 쌓인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활용하려고, 적용하려고 해봐야 됩니다. 적용하려고 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과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역시 해설지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전략 전술을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걸 거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틀이 딱 정해지고요. 제대로 갖춰지게 되고 지문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전략이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사설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특이랑. 그러면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이 등급이 올라가는 속도도 탄력이 붙어서 확 올라가게 됩니다. 독학서는 너무 다 도와줘. 이거 기구 운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특정 지문만 수록돼 있어. 어떤 부분의 근육만 단련이 되게 되어 있어. 여러 근육을 같이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의 근육만 단련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기출문제집 모든 지문이 수록되어 있는 최소 5개년 이상의 모든 지문이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을 2권 이상 사서 2종류 이상 사서 여러분들이 2번 문제풀이 하면서 나만의 해설도 작성해보고 A 해설지, B 해설지 참조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최적의 사고 과정을 확립한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등급 오를 수 있으니까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고 아시겠죠?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1회독 할 때는 첫 번째 기출문제집을 풀고 2권의 해설지를 비교한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기출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안 되거나 막히는 부분을 해설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전의 문제집을 통해서 그걸 뚫어내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세 번째 기출문제집을 사서 이제 완벽하게 그게 적용이 되는지, 정답을 맞추고 그런 게 아니라 사고 과정이 훨씬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하고 그렇게 점검하시고, 안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나만의 해설을 작성해서 최적의 사고 과정을 확립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등급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 되는 친구들은 대치동 빅마우스에게 오시면 제일 좋고요. 이거 말고 저에게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리스크와 변수를 줄일 수 있는 많은 전략들이 있으니까 상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